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소화기도 응급질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소아 호흡곤란 환자들이 오게 되면은 응급실에서 먼저 진단명을 먼저 맞추려고 하지 말고 환자한테서 나는 소리나 모양으로 먼저 분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스트라이더가 들리면 상기도 협착, 그리고 휘징이 들리면 하기도 협착, 드롤링, 침을 흘리고 삼키기가 힘들다 이러면은 에피글로타이티스를 생각해야 되겠고요. 갑작스럽게 발생한 뭐 사례, 뭐 먹다가 그랬다, 땅콩 먹다 그랬다 그러면 이물진 흡인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크룹, 에피글로타이티스, 상기도의 이물, 브론키올라이티스, 에스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실 이런 표는 딱 한 장으로 캡처해서 보기 좋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하나하나 질환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먼저 크룹, 브론키올라이티스, 에스마, 에피글로타이티스, 포린 바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크룹은 대표적으로 개 짖는 소리, 컹컹거리는 기침 소리가 특징적이죠. 그리고 목소리도 변하고 약간의 열이 있거나 콧물도 나게 됩니다. 흔한 원인으로는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주로 가을에서 겨울에 호발하게 되고 이제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마일드는 이제 환자분 컨디션이 괜찮은 거죠. 그리고 모더레이트는 이제 레스팅 스트라이더가 들리고 체스트 월 리트랙션이 들리고 리트랙션이 보이고 시비어에서는 점점 더 심해지는 거고 치료는 크게 두 가지예요. 덱사, 메타손 그리고 중증도의 경우에서는 이제 에피네프린 네뷸라이저를 시행하게 되고요. 물어보니까 경증 환자에서는 이제 하나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피오 제제로 해서 0.15mg per kg으로 주게 되고 중증 환자 같은 경우는 0.6mg per kg으로 피오, 뭐 근육 주사, IV로 다 줄 수 있고요. 요거는 모든 환자에서 다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 에피네프린 네뷸라이저 같은 경우는 중증도 이상에서 왜냐면 이걸 한번 하게 되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는데 이제 좋아지고 나서 이제 괜찮으니까 집에 보낼 수 있죠. 나중에 근데 리바운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3시간까지는 응급실에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덱사메타존의 경로는 앞서 말씀드렸는데 삼킬 수 있고 토하지 않을 때는 경구로 줘도 되고 만약에 IV가 없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한다 그럼 IM으로 줄 수 있고 만약에 IV 라인이 이미 있으면 굳이 뭐 또 아프게 IM 찌를 필요 없으니까 IV로 주면 되겠죠. 말씀드린 대로 경증에서는 0.15mg per kg, 시비어 중증에서는 0.6mg per kg을 주게 되고요. 에피네프린 네뷸라이저를 하고 나서 이제 최소 3시간 정도는 경과관찰 하다가 귀가를 시켜야 되고 용량 자체는 1대1000 에피네프린 5ml를 네뷸라이저 하면 된다고 합니다. 브로키올라이티스 같은 경우는 영아의 하기도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로 2세 미만이지만 주로는 1세 미만의 영아에서 2, 3일 정도 전부터 콧물, 기침, 감기 걸렸다 해서 오는데 휘징이랑 디퓨즈 크래커를 들리게 되고 특히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태킴니아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수유량이 감소한다고 하고요. 아기가 잘 못 먹고 감기 걸리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휘징 들리고 크래클이 들린다 이러면은 브론키올라이티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존적 치료가 중심이 되는데 산소를 보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95% 이상일 때 주지는 않고요. 90% 미만일 때 주게 되고 만약에 나잘 캐뉼라로 유지가 안 되면 하이플로우 나잘 캐뉼라로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분 수유, 결국 이제 먹이거나 해야 되는데 경구가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먹이면 되고요. 이게 안 되면 뭐 L2 피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IV를 달아서 입원해서 TPN 같은 거 TPN은 잘 모르겠네요. IV 하이드레이션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코가 막혔기 때문에 이제 애기들이 잘 못 먹는 경우들이 많아서 근데 이때는 무리해서 이제 깊게까지 석션을 하지 말고 입구 쪽에 셀라인으로 좀 적셔가지고 축축하게 해준 다음에 슈퍼피셜 석션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휘징 들리니까 이거 에스마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 벤톨린 네뷸라이저나 스테로이드 네뷸라이저, 뭐 항생제 치료 이런 걸 하는 거를 고민하게 되는데 루틴으로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산소 주면서 이제 애기 먹을 수 있으면 먹여주면서 코 가볍게 석션 해주면서 보조적인 치료를 하라는 거죠. 코 흡인 실전 같은 경우는 이제 애기가 코 막혀서 못 먹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면 눕히지 않고 보호자품에
앉혀서 세워서 이제 입구 쪽만 셀라인을 조금 적셔가지고 가볍게 석션 정도 해준다. 그리고 수유를 좀 바로 해본다. 이렇게 코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입구만 조금 뚫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스마 같은 경우는 2, 3세 이상에서 호발하게 되는데 특히 뭐 아토피 피부염이나 이런 과거력이 있을 때, 습진 과거력이 있을 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전에 천식 진단 받았다. 그럼 천식일 가능성이 좀 높겠죠. 특히 또 이제 살부타몰, 벤톨린 네뷸라이저를 하고 나서 증상이 호전되면 천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사이오시스 있거나 멘탈 처지거나 아니면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면 당연히 바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벤톨린 네뷸라이저, 살부타몰 네뷸라이저를 해야 되겠고 94에서 98% SpO2 타겟으로 필요하면 산소를 보충해주고 중증도 이상에서는 이프라트로피움, 아트로벤트 이제 네뷸라이저를 하게 되고 전신 스테로이드를 조기 취하게 됩니다. 먹을 수 있으면 PO 아니면은 IV나 뭐 IM으로 줘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찾아봐야겠네요. 그리고 중증의 천식 악화 같은 경우는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IV 마그네슘 설페이트를 줘볼 수 있습니다. 에피글로타이티스가 진짜 응급실에서 완전 중증 질환이죠. 성인도 그렇고 가끔씩 모탈리티가 나는 케이스인데 애가 조용해요. 왜냐면 말을 못 하거든요. 울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삼키고 침조차도 못 삼키는 거죠. 너무 아프니까. 이럴 때는 괜히 이제 목구멍 안에 본다고 막 그 서랍자로 누르거나 하면은 갑작스럽게 목 부으면서 악화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건드리지 말고 에어웨이 팀, 인투베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호출하고 디피니티브 에어웨이가 필요하면 인투베이션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경험적 항생제를 주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치료고 절대로 억지로 눕히거나 서랍자를 강제로 쓰거나 무리해서 IV 라인 잡거나 그럼 애가 울면서 갑작스럽게 목 붓고 세츄레이션 유지도 안 되고 인투베이션도 안 되는 CICU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 네뷸라이저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포린바디 같은 경우는 뭐 갑작스럽게 뭐 땅콩 먹다가 떡 먹다가 막혔어요 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이때는 엑스레이가 괜찮아도 이제 뭐 배제 불가하다는 게 중요한 점이고요. 그다음에 엑스레이에서 안 되면은 이제 FOB를 해서 브론코스코피를 해서 이제 진단과 치료 이 포린바디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응급실에서는 먼저 스트라이더인가 휘징인가를 들어서 스트라이더가 들리면 상기도, 휘징이면 하기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갑작스럽게 땅콩 먹다 그랬다, 뭐 먹다 그랬다 그럼 포린바디를 의심해야 되겠죠. 특히 한쪽이 잘 안 들린다 하면은 포린바디를 생각해야 되겠고요. 침 못 삼키고 침 흘리고 하면은 에피글로타이티스니까 자극을 최소화. 한쪽만 이상하다, 호흡음이 이상하다면 휘징. 그 포린바디를 생각해서 기관지경을 고려해야 되겠고 잘 못 먹으면 이제 입원을 하는 쪽으로 잘 쳐져 있다. 그러면은 중증 환자니까 필요하면 삽관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응급실 함정 탑5라고 되어 있는데요. 브론코일로타이티스에는 뭐 이제 벤톨린 쓰는 게 크게 의미 없다. 에피글로타이티스는 굳이 무리시키지 마라. 포린바디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괜찮을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브론코스코피를 해야 된다. 에스마 중증 악화에서 괜히 벤톨린만 하고 스테로이드 나중에 주지 말고 스테로이드 빨리 줘야 되고 크룹 같은 경우는 에피네블라이저 하고 나서 호전됐다고 해서 바로 귀가시키지 말고 3시간 정도는 경과관찰 하고 나서 귀가하는 게 안전하다. 네, 지금까지 소아기도 응급에 대해서 짧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